네, 논술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제가 여기서 이제 강의한 지가 한 10년이 좀 넘었는데 예전에 비해서는 그 좀 많이 넓어진 것 같다는 느낌은 있어요. 그런데 여전히 너무 많은 학생들에게 논술은 자기와는 먼 전형이고 선생님이나 컨설팅을 하시는 분들도 잘 모르고 이런 경향이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거는 이 논술이라는 시험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누구도 이 시험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예, 이제 그 입시를 하려면 입시에서 가장 크게 저희가 대학을 갈 수 있는 방법이 학생부 종합전형, 그리고 이제 정시, 그리고 논술전형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일단 학생부 종합전형 측면에서 학생들이 내가 내신이 어느 정도일 때 어느 정도 대학까지 갈 수 있느냐 이거를 정확하게 알아야 자기 입시에서의 포지션이 어딘지를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반에서 생각해보면 내신 3등급 정도라고 생각했을 때 한 5등에서 7등 정도 하는 학생들이잖아요. 근데 그 학생들이 공부를 못하는 게 아니죠. 꽤 어느 정도 하는 편의 학생들인데 이 학생들은 이제 지역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을 거라고 생각은 되지만 인서울, 그 중에서도 상위권 대학에 대한 이 욕심들이 있을 거예요. 아마 그 학생들이. 그러면 저희가 보통 인서울 대학이라고 하면 서울대부터 경기대 가톨릭대 정도까지 상위 1%에서 15% 정시 기준으로 이 학교들을 저희가 보통 인서울권, 인서울대학이라는 명칭을 붙이거든요. 국문과를 기준으로 봤을 때 학생부 종합전형 합격자 평균이 가톨릭대와 경기대가 3.5 내외 정도에서 형성되고 있어요. 그리고 숭실대라든가 숙명여대 같은 학교들이 3.0 내외에서 형성되고 있고요. 그리고 경희대, 단국대, 그리고 세종대 같은 학교들이 내신 평균 2.5 정도에서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고려하셔야 될 게 내신 평균이 2.5니까 1.5에서 3.5 정도 사이까지 이렇게 분포되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상위권 학교들로 갈수록 2.5 이하, 예를 들어서 경희대 같은 경우에도 내신 3등급 대, 4등급 대, 5등급 대 합격자들이 있는데 정확한 통계 자료를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여기저기 입시 기관들에서 발표한 자료들에 따르면 대략 한 60-70% 정도 학생들은 상위권 대학에서 자사고나 특목고 출신 학생들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일반고 출신으로 중경외시 이상 소위 학교를 가고 싶다면 최소 내신 1등급대 정도는 있어야 가서 뭔가 경쟁을 해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야 되고 건대, 동대, 홍대, 숭실대 이 정도 학교들은 내신 한 2등급대 정도, 그리고 내신 3등급대면 서울여대, 경기대, 가톨릭대 정도까지 학교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 정도에서 내가 지원이 가능하겠구나 라고 판단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내신 3등급대 이하 학생들은 사실상 학종으로는 인서울을 하기가 좀 쉽지 않은 거죠. 이제 학종은 그렇다고 치고 예. 두 번째로 유명한 게 정시잖아요. 예. 그럼 대부분 학생들이 정시 준비를 하는데 예. 정시가 본과 애들의 희망이 되는가요? 네. 그러면 이제 지난 한 2-3년 동안 입시 정책이 정시를 계속 확대해오는 정책으로 와가지고 사실상 지금 입시 전체가 정시를 준비해야 된다. 학종에서 미리 탈락한 학생들은 정시밖에 길이 없다라는 인식이 굉장히 팽배했고 그 정시로 굉장히 이제 쏠려가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문과, 특히 고3 학생들 입장에서는 몇 가지 생각할 게 있습니다. 지금 정시 비율이 한 30% 정도 되는데 이제 인서울권 학교들에서 고3들의 비교 대상은, 경쟁 대상은 사실 옆에 있는 학생들이 아니에요. 이 재수생들이 사실 무서운 경쟁자들이죠. 여러분들이 가장 무서워해야 되는 그 대상은 경희대 중앙도서관에서 EBS를 풀고 있는 언니 오빠들, 그리고 뭐 서강대 중앙도서관에서 EBS를 풀고 있는 언니 오빠들이 굉장히 무서운 건데 5-6년 전까지는 문과에서 고3하고 재수생 비율이 대략 인서울 주요 대학들에서 50대 50 정도의 비율이 유지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2-3년 정도가 더 지나면서 최근 한 2년 정도까지는 그 비율이 65대 35 정도까지 재수생들이 압도적으로 많아지는 걸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입시 전체로 볼 때 100% 중에 30%가 정시인데 그 중에서 30%의 70을 재수생들이 가지고 가고 있다고 한다면 100%로 볼 때 고3 문과 학생들에게는 사실 정시의 자리는 한 10% 정도밖에 되지 않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고3 문과 학생들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고 하나 더 어려움이 생겼죠.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작년부터 문이과 통합으로 수학을 치르게 돼서 이과 학생들의 문과 교차 지원이 또 암초로 등장했습니다. 실제로 이게 시행되기 전부터 굉장히 우려가 많았죠. 이과 학생들이 문과로 다 넘어올 거 아니냐. 이과에서 중위권 간 아이들이 문과 상위권으로 넘으면 어떡하냐. 이런 말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실제로 입시 결과를 이렇게 결과 나와 보니까 이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문이과를 이제 동시에 원서를 써서 실제로 합격한 사례들을 보면 건국대, 동국대, 숭실대 정도 가는 학생들이 연세대, 고려대를 가고 그리고 가톨릭대나 서울과기대 정도를 가는 학생들이 숙명여대를 가고 동국대를 가고 이런 일들이 현실에서 굉장히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10% 정도가 문과 고3 학생들일 거야 라고 얘기했는데 그것보다 더 줄어드는 상황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학생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는데 문과 고3들에게는 대한민국 입시 역사 이래로 지금 가장 힘든 시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꼴립하고 논술이 기회라고 생각 안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고 이런 상황이에요. 예, 그렇죠. 자, 그러면 자기 내신이 한 3.5 정도 된다. 그리고 정시 등급이 한 2, 3, 3 정도 된다. 이런 학생이 경희대를 갈 수 있냐, 외대를 갈 수 있냐. 이거를 생각해 보면 일단 내신이 신경 쓰여. 논술 전형에서는 내신 반영 비율이 크지 않습니다. 보통 서강대학교 같은 경우 논술 전형에서 논술대의 학생부 비중이 80대 20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보고 이 학생부를 20%나 반영해? 그러면 내신이 좀 좋아야 그래도 조금이라도 유리하겠네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걸 이제 실체를 열어보면 학생부 반영 20%에서 10%가 비교과고 10%가 교과예요. 그러니까 이제 100점 만점이라고 했을 때 10점이 학생부 교과인 거죠. 그러면 비교과 10점은 뭐냐면 정량화할 수 있는 봉사 점수하고 출결 점수인데 봉사 같은 경우는 3학년 전체 통틀어서 20시간 이상이면 만점이고 그리고 출결은 무단결석 3일 안까지는 만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 10점 부분은 거의 모든 학생들이 만점을 받는다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리고 다수의 학교들이 코로나 상황에서는 비교과를 다 만점 처리했어요. 네, 그런 상황들이 있었고 그러면 교과가 10점인데 100점 만점 중에서 10점을 차지하는 건데 1등급은 10점 만점에서 10점일 거 아니에요? 그런데 8등급이 9.7이에요. 그러면 100점 만점에서 0.3점 감점이 있는 겁니다. 8등급이. 그리고 9등급은 빵점이에요. 10점을 다 까버리는 거죠. 이건 무슨 얘기냐면 1등급부터 8등급까지는 교과 반영을 하지 않겠다라는 의미라고 이해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러면 그 80을 차지하고 있는 논술이 변별력을 가져다 주는 거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경희대든 뭐 다른 학교들도 이런 상황에서 다 대동소이하고 대략 저희가 볼 때 평균적으로 내신 4, 5등급 정도까지는 논술 전형에서 거의 변별력이 없다. 그러니까 논술을 잘 썼을 때 합격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그 논술은 수능 최저 등급을 반영하잖아요. 그래서 자기 등급에서 이 4과목 중에 2과목이나 3과목 합으로 3합 6이나 2합 4, 2합 5 정도를 만들었을 때 최상위권 대학과 상위권 대학들을 지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3합 6 같은 경우는 서강대, 성균관대, 중앙대, 이화여대 그리고 2합 4 같은 경우에는 한국외대 그리고 건국대 2합 5 같은 경우에는 경희대, 숙명여대 같은 학교까지 4과목 중에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탐구가 1등급을 하나를 가지고 왔다. 그러면 국수형에서 3등급 하나만 가지고 오더라도 2합 4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 자기가 수학이 7이어도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훨씬 더 유리하게 조금 더 부담 없는 수능 성적을 가지고 상위권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길이 있는 곳이 논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자기 학생부 등급이 3등급 이하여서 인서울 하기가 힘들어. 그래서 자기 정시가 지금 너무 애매해가지고 좀 내가 원하는데 가기 힘들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있으시냐면 논술로 눈을 돌렸을 때 훨씬 많은 기회의 문이 열릴 수 있다는 것을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많은 학생들이 이런 기회를 잘 활용하지 못하는 측면이 좀 있어요. 예. 네, 그 논술을 준비한다고 했을 때 많은 분들이 가장 걱정하는 게 사실 경쟁률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00에서 한 15% 정도밖에 없는데
이 15% 정도밖에 없는 논술이 보통 경쟁률이 한 40대 1, 50대 1, 그리고 좀 많이 나오는 학교들은 200대 1까지도 나오니까 이게 준비한다고 되는 거냐라는 의문들이 가장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경쟁률을 잘 보셔야 되는 게 실제로 경쟁률이 굉장히 높게 나오지만 수능 최저 조건을 충족한 실질 경쟁률은 굉장히 낮게 나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강대나 경희대 같은 경우에 국문과 경쟁률을 보면 한 60대 1 정도가 되거든요. 근데 수능 최저 조건을 충족한 실질 경쟁률을 보면 한 20대 1 정도 내외로 3분의 1 정도 낮아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성신여대 같은 경우도 한 35대 1 정도 경쟁률이 실제로 수능 최저 조건을 충족한 학생들을 보면 15대 1 정도로 낮아지는 게 있어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그 경쟁률이 실제 경쟁률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여러분들이 고려하셔야 되는 게 논술은 준비하는 학생들이 수능처럼 많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수능은 전국에 있는 모든 고3들과 모든 재수생들이 다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고3 문과 학생들 기준으로 얘기하면 정시에서 실질적으로 가지고 가는 정원 비율이 제가 10% 정도일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이 10%를 전국에 있는 모든 고3 문과 학생들이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논술 같은 경우에는 정원 10%, 15% 정도를 가지고 있지만 비슷하게 가지고 있지만 그 정원에 들어가려고 준비하는 학생의 비율은 훨씬 더 낮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식으로 비유를 하는데 정시는 경부선 8차 고속도로인데 경부고속도로 8차선 도로인데 마치 그 명절 연휴 때 차들이 가는 것처럼 꽉 막혀 있는 도로라면 논술은 왕복 4차선 도로밖에 안 되지만 교통량이 좀 적은 도로다. 그래서 실제로는 목적지에 도달하기에 논술이 조금 더 유리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논술에 합격하시려면 세 가지를 정확하게 딱 아시면 됩니다. 일단 첫 번째는 논술이 시험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많은 분들이 논술이 무슨 100일장이라던가 어떤 창의성 시험 같은 거라고 아직도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논술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절차를 거쳐서 다수의 학생들 중에 재능 있는 학생을 뽑아야 되는 시험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체계성과 완결성을 갖추고 있는 시험입니다.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준비를 하는 학생이 붙을 수 있는 시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논술 시험에 붙을 수 있는 자질을 체계적인 훈련을 통해서 기른다면 그 높은 실력을 갖춰서 붙는 게 가능하다. 예를 들어서 저는 재능이 없어서 논술을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희가 수능 과목 중에서 국어에 재능이 있어서 영어에 재능이 있어서 사회문화의 신이어서 저희가 그걸 준비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과목을 보고 점수를 따내야 합격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준비를 하는 거죠. 논술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내가 재능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 과목에 대한 이 시험에 대한 실력을 길러서 합격권의 점수를 따내면 그 대학에 갈 수 있기 때문에 준비를 하는 거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체계적인 준비를 하셔서 실력을 키울 수 있다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다. 이걸 첫 번째로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논술을 합격하기 위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 두 번째는 여러분들의 원서 작성을 어떻게 하느냐. 여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일종의 저희 시크릿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많은 학생들이 자기 욕망으로 가고 싶은 학교를 원서를 써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질 경쟁률과 명목 경쟁률 사이의 차이가 그렇게 크게 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논술 원서는 정말 자기 성적대에 맞게 자기 실력을 고려해서 꼭 합격할 수 있는 학교들만 쓰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정시에서는 건국대 갈 수 있는 학생이 그 점수로 이화여대를 가는 게 힘들어요. 그런데 논술 전형에서는 이화여대를 합격시키는 게 제 느낌에는 한 5배쯤은 더 쉬운 일이에요. 근데 이거는 왜 그러냐면 경쟁률의 차이가 있어서 그런 거거든요. 이화여대는 경쟁률이 한 25대 1 정도 나오는데 건국대 같은 경우는 70대 1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정시의 논리와 논술의 논리의 차이가 있고 자기 입시에서의 포지션과 실제로 가능한 경쟁권 이런 것들을 고려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꼭 맞는 적합한 원서를 쓰는 것만으로도 훨씬 합격 가능성을 크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그 대학교 원서들을 쓴 다음 각 대학별 특성에 맞는 준비를 효과적으로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논술이라는 시험은 크게 보면 비교 유형과 적용 유형이라는
가장 큰 범주의 유형들이 반복해서 나오는 시험이에요. 근데 학교들마다 나오는 패턴들은 조금씩 다 달라요. 저희가 쓰는 비유로 김치 담그는 법이라는 건 같지만 어떤 학교는 깍두기를 담그라고 하고 어떤 학교는 배추김치를 담그라고 하고 이런 식으로 차이들이 있기 때문에 그 각 학교에 맞는 특성들을 여러분들이 제한된 시간 안에 효과적으로 준비를 할 수 있다면 원서를 잘 쓰고 그 학교에 맞는 준비까지 잘 했을 때 합격 가능성이 비약적으로 높아질 수 있는 경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0대 1, 50대 1 경쟁률의 산술 평균을 내면 합격 가능성이 2, 3%지만 저희 체계적인 준비를 갖춰서 원서를 잘 쓰고 시험장에 보낸 학생들의 합격 가능성은 그것보다 10배 이상 잘 나오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두 가지 이렇게 양축을 할 수가 있어요.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보통 논술에서 실패하는 이유는 이게 체계적인 시스템을 가지고 전략적으로 효과적인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인식 자체가 없는 거. 공부를 너무 안 해. 예, 그래서 이거를 준비하면 붙을 수 있는 시험이라는 인식이 없는 것 자체가 일단 제가 보기에는